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또 다른 이름은 안산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안동모입니다. 옛날 옛적 갓날갓적은 안동모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갯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선희쌤은 안녕하지 못하신 것 같으네요. 아이고 밤새 안녕 못했네요. 그러게요. 목소리가 문 열고 잠을 자서. 아하 그러시군요. 네. 아유 감기 조심하셔야 될 텐데. 네, 요새 처음 유행이래죠 감기가. 그러니까요. 네. 많으신가 봐요. 네. 그러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설공주를 읽었는데 그 백설공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아쉬웠어요. 백설공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번 주에 저희 업로드 된 걸 알리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들으셨어요. 아하, 듣고 저런. 계시던 분들도 네네네. 저희가 또 챙겨야 들어주실 수 있는 코너라 어, 열심히 알려야 되는데 네. 알려드리지 못해서 이번에 청취하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청취자가 네. 알고 계셨던 그 백설공주 이야기가 네. 궁금해요. 어린이. 어린이 애들 그 그림책으로만 접했을 분들이 많아서. 네네네. 그쵸? 그쵸. 사실 이 백설공주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그림 형제가 모아놓은 이 모음집의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게 네. 아마도 그 디즈니 영향이 디즈니라는 크죠. 예, 거기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이야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서는 네네. 키스로 깨어나고 뭐 이런 것들도 많고, 그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네. 조금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많이 편집을 해서 왜곡시켜 놓은 원래 원전과는 다르게 네.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읽어드렸던 백설공주 그림 형제의 이야기에서는 네. 백설공주가 몇 살이었다고요? 7살이었죠. 네. 7살짜리한테 왕비가 네. 그렇게 질투를 하고 네. 7살짜리는 7개의 산을 넘어서 그 발견한 곳이 또 그 오두막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는 왕비가 죽는 그런 모습? 악랄하게 죽잖아요. 맞아요. 네죠. 네. 쓰러질 때까지 춤을 췄어요. 쇠 신발을 신고 달궈진, 불에 그렇죠. 달궈진. 예, 불에 달궈진 쇠 신발을 신고 죽을 때까지 춤을 추는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 정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과감하게 아름답게 편집돼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뭐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 줄거리가 많죠. 네. 이야기는 상징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왕비한테 그 거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글쎄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자기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힘, 권력, 존재인가? 그렇죠. 왕비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무언가 그런 것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백설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더 찾아볼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지만 시작인 관계로 여는 음악 들으시고 또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야죠. 네, 그럴까요? 네.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겨울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고운 날들 눈 내리던 겨울밤 우리가 남겨놓은 그 발자국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예쁜 영화 불꽃놀이 와플 아이스크림 롤러코스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름바다 당신의 미소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너는 나의 사랑 영화 너는 나의 요정 놀이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크리스마스 너는 나의 햇살 바다 넌 나의 비타민 미소 날 깨어나게 해 너는 나의 사랑 뚜뚜뚜뚜뚜 네, 들으신 곡은 박학기의 비타민이었습니다. 아, 노래가 너무 상큼하죠? 이 비타민 하면 생각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긴 한데 이 자리에 나중에 초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억과 함께요. 자, 우리 그 백설공주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었는데 이 백설공주 이야기도 그림 형제 동화집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그림 형제 동화집 하면 지난번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이 그림 형제가 이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림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 그림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그래요. 알고 네. 계셨나요? 아니요. 이 책을 네. 읽기 시작하지 않았으면 몰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난번에 뭐 이 책에 실린 이야기만 해도 거의 200편이 넘는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7번의 그 증편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이 된 거고요. 그럼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 동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그림 형제가 썼나? 이런 생각 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림 형제가 모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네네. 모은 방법이 궁금해요. 아, 그러신가요? 이 그림 형제의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독일. 예.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림 형제는 전 독일을 다 여행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네. 있지만. 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그림 형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새록한 거라고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뭐 자기를 도와주는 동네의 재봉사의 아내라든가 네. 집사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들은 거죠. 네. 그리고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구전되던 이야기들을 모은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것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찾아서 모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직접 다 창작을 한 거는 아닌 거죠. 네, 네. 우리나라 이야기. 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구전 모아놓은 그런. 그렇죠. 구비문학 대계. 예, 그런 책하고 같네요. 네, 네 그렇죠. 그 방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수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야기 책이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어떤 문학적인 요소로가 더 가미될 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동생 빌헬름의 영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얕은 정보네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음악 듣고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나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 말렌 아가씨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이웃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말렌이었는데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말렌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왕자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어느 것도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렌 공주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난 그가 아닌 어느 누구도 내 남편으로 맞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난 왕은 햇빛도 달빛도 그 어떤 빛도 들지 않는 캄캄한 탑을 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탑이 완성되자 왕이 말했습니다. 7년간 이 안에 있도록 해라. 그런 다음에 너의 그 심술스러운 마음이 바뀌어졌는지 보러 오겠다. 7년 동안 먹을 만큼의 식량이 실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주와 하녀 한 명이 탑 안으로 들여보내졌고 그들은 사방 천지가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인지 낮인지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자는 탑을 돌고 또 돌며 공주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밖에서 나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여자는 슬피 우는 수밖에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월도 많이 흘러 얼마 남지 않은 식량과 음료수를 보고 공주와 하녀는 자기들이 갇혀 있어야 하는 날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풀려나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도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말렌은 아버지가 자기를 잊어버린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식량도 얼마 되지 않아 그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말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야.
우리 힘으로 저 벽을 부수는 거야. 말레는 벽에서 돌을 드러내기 위해서 빵칼로 시멘트를 긁었습니다. 그녀가 지치면 하녀가 그 일을 계속하면서 오랫동안 애쓴 끝에 마침내 돌 하나를 드러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돌이 빠지고 마침내 사흘 후에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구멍이 훨씬 더 커지자 말렌과 하녀는 밖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상쾌한 바람이 스쳐갔지만 바깥 풍경은 말렌과 하녀에게 더 큰 슬픔을 주었습니다. 왕궁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눈에 띄는 모든 성과 마을도 잿더미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구멍이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커졌습니다. 하녀가 먼저 살짝 뛰어나가고 뒤이어 말렌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면 좋을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렌이 탑 속에 갇혀 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 적들은 온 성을 짓밟았고 왕은 쫓겨났으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모조리 학살되고 없었습니다. 말렌과 하녀는 다른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지만 그들에게는 쉴만한 곳도 음식을 나누어 주는 친절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굶주려서 쐐기풀로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처지였습니다. 한참을 가고 나서야 그들은 이웃 나라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부지런히 일거리를 찾아다녔지만 찾아가는 곳마다 돌아가라는 말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왕궁이 있는 커다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거절을 당하던 끝에 드디어 한 요리사로부터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왕자는 7년 전에 말렌과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의 아버지는 그를 위해 다른 신부감을 골라놓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얼굴도 지독히 못생긴 데다가 마음씨도 그에 못지않게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결혼식이 준비되고 예비 신부도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못생긴 그녀는 방문을 잠그고 틀어박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먹을 음식들은 말렌이 부엌에서 날라야 했습니다. 신부가 신랑과 함께 교회로 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예비 신부는 자기가 못생긴 것이 부끄러웠고 또 혹시 거리에서 자기의 못생긴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부는 말렌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오늘이 너에게는 행운의 날이 되겠구나. 난 다리를 삐어서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으니 네가 내 대신 내 옷을 입고 자리에 서 주어야겠어. 네 생애에 이런 영광은 또 없을 거야. 말렌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전 그런 영광을 바라지 않아요. 예비 신부는 말렌에게 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구슬렸지만 허사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 내 말 한마디면 내 목은 달아나고 말 테니까. 말렌은 할 수 없이 신부 대신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녀가 왕이 사는 궁전에 홀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그녀의 빼어난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너를 위해 간택한 신부다. 그러니 어서 신부를 데리고 교회로 가거라. 신랑은 말렌과 너무나 닮은 신부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그녀야. 하지만 그녀는 탑 안에 갇혀 있거나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신부의 손을 잡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쐐기풀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을 본 말렌이 중얼거렸습니다. 쐐기풀아, 쐐기풀 숲아, 너무나 키가 작고 앙상하구나. 왜 여기 있는 거니? 그때의 일을 너는 알지? 내가 너를 생으로 먹던 때를 너는 알지? 쓰리고 거칠었지.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왕자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말렌 아가씨를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는 그녀가 말렌 아가씨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가는 인도교를 지날 때 말렌은 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인도교야, 말하지 말아다오. 내가 그의 가짜 신부 역할을 기꺼이 맡았다고 해서 나를 꾸짖지는 말아다오. 무슨 소리요? 왕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말렌 아가씨 생각을 해보았을 뿐이에요. 당신이 말렌을 안단 말이오? 아니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죠. 그들이 교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가 또 말했습니다. 교회 문아, 말하지 말아다오. 내가 그의 가짜 신부 역할을 기꺼이 맡았다고 해서 나를 꾸짖지는 말아다오. 뭐라고 한 거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저 말렌 아가씨를 생각한 것뿐이랍니다. 왕자는 매우 귀한 목걸이를 꺼내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목사님은 제단 앞에서 결혼의 표시로 그들의 손을 서로 맞잡게 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데리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중에 말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궁전에 도착하자 말렌은 얼른 예비 신부의 방으로 달려가 화려한 옷과 보석을 벗어 자기의 재투성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에게 받은 목걸이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밤이 되자 예비 신부가 왕자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있었으므로 왕자는 그녀가 자기를 속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둘만 남자 왕자가 물었습니다. 길가에 있던 쐐기풀 숲에다 대고 무슨 말을 했소? 무슨 숲이라고요? 난 쐐기풀 숲에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당신은 나의 진짜 신부가 아니오. 그녀는 재빨리 생각을 해보고 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내 하녀에게 가서 알아봐야겠어요. 나에게 그 생각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그 애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밖으로 나가서 말렌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이 계집애야, 도대체 쐐기풀 숲에다 대고 뭐라고 짓거린 거야? 난 단지 이렇게 말했어요. 쐐기풀 숲아, 쐐기풀 숲아, 너무나 키가 작고 앙상하구나. 왜 여기 서 있는 거니? 그때의 일을 너는 알지? 내가 널 생으로 먹던 때를 너는 알지? 쓰리고 거칠었지. 예비 신부는 왕자의 방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쐐기풀 숲에다 뭐라고 했는지 생각났어요. 그녀는 자기가 들은 그대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인도교를 건널 때 한 말은 뭐요? 왕자가 물었습니다. 인도교에서요? 난 인도교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럼 당신은 진짜 신부가 아니로군. 내 하녀에게 가서 알아봐야겠어요. 나한테 그 생각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그 애니까요. 그녀는 밖으로 나가 말렌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계집애야, 인도교에서는 또 뭐라고 한 거야? 난 단지 이렇게 말했어요. 인도교야, 말하지 말아다오. 내가 그의 가짜 신부 역할을 기꺼이 맡았다고 해서
나를 꾸짖지는 말아다오. 넌 이제 죽은 목숨인 줄 알아라. 예비 신부는 이렇게 외치며 왕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제야 내가 인도교에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들은 대로 읊었습니다. 그럼 교회 문 앞에서 한 말은 무엇이었소? 교회 문에서요? 교회 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은 내 진짜 신부가 아니오. 그녀는 밖으로 나가 화난 목소리로 말렌을 불렀습니다. 이 계집애야! 교회 문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했어?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문아, 말하지 말아다오. 내가 그의 가짜 신부 역할을 기꺼이 맡았다고 해서 날 꾸짖지는 말아다오. 예비 신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내 모가지를 분질러 버릴 테다. 그러고는 왕자의 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교회 문 앞에서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또 들은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내가 교회 문 앞에서 당신에게 준 목걸이는 어디 있어? 무슨 목걸이요? 난 목걸이 같은 걸 받은 일이 없는데요. 내 손으로 목걸이를 당신 목에다 걸어주지 않았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당신은 내 신부가 아니오. 그는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베일을 벗겼습니다. 흉측하게 생긴 그녀의 얼굴을 본 왕자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당신은 누구요? 난 당신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예비 신부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길에서 나를 보고 모욕을 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부엌대기를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내 대신 교회로 가게 한 거예요. 그 여자는 어디 있어? 그 여자를 만나고 싶소.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시오. 그러나 밖으로 나간 그녀는 하인에게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그 여자는 사기꾼이니 뜰로 끌어내어 목을 베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이 말렌 아가씨를 잡아 질질 끌어내자 말렌은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왕자가 자기 방에서 뛰쳐나와 그 여자를 즉시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불이 밝게 켜지고 나서 그는 자기가 낮에 교회 앞에서 준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진짜 신부로군요. 당신이 나와 함께 교회에 갔던 사람이야. 자, 내 방으로 들어갑시다. 단 둘이 있게 되자 왕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당신은 교회 문 앞에서 말렌 아가씨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여자가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요. 가능하다면 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말렌 아가씨라고 믿고 싶소. 당신은 그녀와 너무나 닮았구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렌이에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난 7년 동안 굶주림과 갈증을 견디며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오랫동안 지독히 궁핍한 생활을 하며 또 돌아다녀야 했지요. 하지만 내게도 태양이 또다시 비춰진 거예요. 우리님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니 난 당신의 합법적인 아내예요. 두 사람은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벌로 그 예비 신부는 목숨을 잃었고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말렌 아가씨가 갇혀있던 그 탑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곁을 지날 때 꼬마들은 이런 노래를 부른답니다.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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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슬퍼하며 저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지? 공주가 열쇠도 없이 앉아있대. 그 공주를 볼 수는 없어. 벽이 너무나 두껍고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테니까. 돌들아, 아무쪼록 움직이지 말아라. 이리 와 꼬마 한스야. 내 화려한 코트를 가지고 오늘 나를 따라오려무나.
사랑은 차갑기만 한 사람 가슴에 태우며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은 못되게 눈 돌리며 외면한 네 모습 모른 척할래 언젠가 다른 사람 만나게 되겠지 널 닮은 미소 짓는 하지만 그 사람은 네가 아니라서 왠지 슬플 것 같아 잊을 수 없는 사람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들으셨습니다. 이야기 어땠어요? 계속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 생각만 하고 계셨죠. 네, 목소리가 갈수록 저기 목에 잠기네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오전보다 더 심해져가지고. 그러게요. 오전에는 우리 오전에 공부 모임도 있었는데요, 그죠? 네. 이야기는 일단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좋네요. 네. 아이 그 그림 형제의 취지에 맞지 않게 아까 그 어디야 디즈니에서 이렇게 만화 영화로 아이들 정서에 맞게 이렇게 각색했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옛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옛 이야기에 숨어 있는 어떤 그런 악랄함, 이 무서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원본 그대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이야기에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에 제가 좋은 건 왜일까요? 저도 해피엔딩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 상징을 읽어내는 것이 옛 이야기 공부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그 디즈니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자라서 그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것도 그 디즈니 만화 영화의 어떤 폐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이제 뭔가 내가 성장하려면 네. 그 왜 밤새 만화를 봐서 나를 생 거랑 뭔가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몰두해서 그 나를 생 거랑 그 이후에 자기가 느끼는 허탈감,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재밌고 즐겁기는 한데 근데 뭔가 노력과 그 뭔가 인고 있네.
그 과정을 거친 것들이 상징되어 있는 뭐 집을 쫓겨난다든지 뭐 모험을 떠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그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네네네. 아무튼 7년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왜 7년일까 하는 그런 생각 잠깐 했었고요. 네, 오늘 7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백설공주에도 7이 많이 등장했었네요. 네, 일곱 낭자기를 비롯해서. 네. 예전에 저희가 천운석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했던 날 숫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12, 뭐 3, 뭐 이런 숫자들. 네. 네, 그런 걸 다 기억하시는군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모르쇠로 일관하는 벽은 우리 손으로 부수는 거야. 그런가요? 네. 아무튼 목소리 빨리 캐치하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이야기 읽어드릴까요? 네. 네, 뭐 더 할 얘기? 아닙니다. 네. 우리 또 두 번째 이야기 듣고 오늘 너무 좋았던 안동모에서 공부했던 이야기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악마와 악마의 할머니입니다. 옛날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임금님은 많은 병사를 데리고 있었지만 급료를 얼마나 조금 주는지 병사들은 도무지 먹고 살 수가 없었답니다. 어느 날 병사 셋이 모여서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어요. 붙잡히면 목이 달아날 거야. 어떻게 할까? 다른 병사가 말했어요. 저기 커다란 밀밭이 보이지? 저기 숨으면 아무도 못 찾을걸? 군대는 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 또 내일이면 다른 데로 가야 하고. 그래서 세 병사는 밀밭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이동하지 않고 밀밭 주위에 진을 쳤습니다. 꼬박 이틀 밤낮을 앉아있던 병사들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가버리면 사형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병사들은 말했어요. 도망쳤지만 무슨 소용이람. 여기서 꼼짝없이 비참하게 죽게 생겼는걸. 그때 시뻘건 용이 날아오더니 밭에 내려와 왜 거기 숨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병사들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병사인데 급료가 너무 적어서 도망쳤지요. 하지만 이래저래 죽게 생겼답니다. 여기 있으면 굶어서 죽고 나가면 교수대에 매달릴 테니까요. 그러자 용이 말했어요. 7년 동안 나를 섬길 테냐? 그렇겠다면 아무도 잡을 수 없게 군대 한가운데를 지나 데려가 주지. 병사들은 대답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은 발톱으로 병사들을 움켜쥐더니 군대 위를 쌩 날아 먼 곳에 사뿐 내려주었습니다. 용은 바로 악마였어요. 용은 작은 채찍을 주면서 말했어요. 채찍을 휙휙 소리나게 휘두르면 원하는 만큼 돈이 쏟아질 게다. 그 돈으로 높으신 나리처럼 살 수 있을 게다. 말을 기르고 마차도 몰 수 있을걸. 하지만 7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내 것이다. 용은 장부를 내밀었어요. 세 병사는 서명할 수밖에 없었지요. 용이 말했어요. 나중에 너희들에게 수수께를 낼 작정이다. 그것을 풀면 너희들은 자유다. 내 손에서 벗어난다고. 그러고 용은 쌩 날아가 버렸습니다. 세 병사는 작은 채찍을 들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멋진 옷을 맞춰 입고 세상을 돌아다녔지요. 어디를 가든 병사들은 항상 호사스럽게 즐겁게 살았어요. 말을 타고 마차를 몰고 실컷 먹고 마셨지요. 하지만 나쁜 짓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7년이 다 되었습니다. 병사 2명은 몹시 불안해하고 겁을 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병사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말했어요. 여보게 두려워할 것 없네.
나는 멍청이가 아니야. 내가 수수께끼를 풀겠네. 새 병사는 들판에 나가 앉았습니다. 두 병사는 표정이 어두웠지요. 그때 늙은 할머니가 와서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고 물었어요. 병사들은 대답했어요. 상관 마세요. 어차피 도와줄 수도 없을 텐데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혹시 도움이 될지아오. 그러니 무슨 일인지 말해보구려. 병사들은 다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악마의 시중을 드는 하인이었다고요. 거의 7년을 넘겼는데 그동안 악마는 돈을 물쓰듯 펑펑 쓰게 해주었다고요. 하지만 대신 악마에게 서명을 해주었고요. 7년이 지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꼼짝없이 악마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도움을 받으려면 자네들 중 하나가 숲으로 들어가게. 오두막집처럼 보이는 무너진 돌더미가 나오면 그 안으로 들어가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게. 슬픔에 잠긴 두 병사는 그래도 목숨을 구할 수 없을걸 하고 생각하고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랑한 세 번째 병사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위로 된 오두막집이 나오자 병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집 안에는 호호백발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악마의 할머니였지요. 할머니는 병사에게 어디서 왔고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어요. 병사는 지난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불쌍해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사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지하실 위에 놓인 커다란 돌을 들어 올리고 말했어요. 저기 여기서 말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 게다. 꼼짝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한다. 용이 오면 수수께끼를 물어보마. 이 할미한테는 무엇이든지 다 말하니까 용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한다. 밤 12시가 되자 용이 날아와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상을 차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놓자 용은 좋아했습니다. 둘은 함께 먹고 마셨는데 할머니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고 영혼은 몇이나 낚았느냐고 말이지요. 악마가 대답했어요. 오늘은 운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하지만 병사 셋을 잡았는데 그 녀석들은 확실히 제 것이지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 병사 셋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무슨 수가 있을지도 몰라. 내 손을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악마는 얕보는 투로 말했어요. 그 녀석들은 내 거예요. 틀림없어요. 수수께끼를 낼 텐데 절대 못 풀 테니까요. 어떤 수수께끼인데? 할머니가 묻자 악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해드리죠. 북쪽에 있는 큰 바위에 죽은 긴 꼬리 원숭이가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 원숭이를 병사들에게 구워줄 생각이에요. 또 고래의 갈비뼈로 은숟가락을 만들어주고 속이 빈 오래된 말발굽을 포도주잔으로 주려고요. 악마가 자러 가자 늙은 할머니는 돌을 들어 병사를 꺼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정신 차리고 자 들었지? 병사는 대답했어요. 예,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겠어요. 병사는 다른 길로 해서 몰래 창문을 나와 급히 동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병사는 악마가 어떻게 할머니의 꼬임에 넘어갔는지, 어떻게 악마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들었는지 다 말해주었습니다. 모두 기분이 좋았어요.
병사들은 채찍을 휙휙 신나게 휘둘러 돈이 땅바닥에 굴러다닐 만큼 와르르 쏟아지게 했습니다. 드디어 7년이 되자 악마가 장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악마는 서명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너희들을 지옥으로 데려가야겠다. 그런데 지옥에서 밥을 먹을 텐데 어떤 구이가 나올까? 답을 맞히면 너희들은 자유다. 채찍도 그대로 갖고 있어도 좋다. 첫 번째 병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북쪽 큰 바다에 죽은 긴 꼬리 원숭이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 원숭이를 구워주겠지요. 악마는 화가 나서 하고는 두 번째 병사에게 물었어요. 숟가락은 어떤 것이지? 고래의 갈비뼈요. 고래뼈로 온숟가락을 만들어 주겠지요. 악마는 얼굴을 찡그리며 3번 신음하더니 세 번째 병사에게도 물었어요. 포도주잔은 어떤 것인지 너 아느냐? 오래된 말굽이지요. 말굽이 포도주잔이 되겠지요. 그러자 악마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병사들에게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세 병사는 작은 채찍을 그대로 갖고 있었답니다. 병사들은 채찍을 휘둘러 돈을 원하는 만큼 나오게 했지요.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몇 번을 펼쳐보았지 내 일기장 속에 수많은 너의 얘기들 사소한 작은 몸짓 하나에 의미를 더 이상한 일이야 이렇게 된 내가 한참을 바라보았지 옆자리에 앉은 너를 머뭇거린 첫인사에 하얀 손을 내밀어주며
너를 할 수는 없지만 너와 난 서로 많이 시간이 나를 스쳐간 그만큼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한없이 끌려 너에게 들으신 곡은 누리플라이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였습니다. 네. 조금 익숙치가 않은 적이었네요. 노래는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가수 이름이 그러게요. 익숙치가 않아서 맞아요. 저도 소개가 가수 버벅을 이름이 했습니다. 낯설었어요. 네. 네. 자, 오늘 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왔어. 네. 제가 그래서 막 예전에 그 이제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또 우리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도 책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숫자에 대한 거를 예전에도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네.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네. 네. 그 왜 3을 하늘의 완전수라고 하고 네. 4는 지상의 완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신을 얘기하는 거고 네. 4는 동서남북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만나야지 7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7자 들어간 이름이 많았대요. 마을 이름에 7자 들어가는 이런 데 많은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럭키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색 같은 것도 스펙트럼에 나온 그 색 7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일주일. 저는 생명의 이런 주기, 우리 몸을 이루는 생명의 주기도 7년이라고 네, 하고요. 네. 저는 숫자 이야기 하다 보니까 7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9가 생각나거든요. 황제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그런 네. 아닌가? 아무튼 9도 의미 있는 숫자. 그래요? 중에 하나 7 하면 같아요. 9가 생각나요? 네. 그렇구나. 여기서 북두칠성도 나오고. 네. 네, 그러네요. 제가 숫자에 대한 공부를 못해서 답변 드릴 말이 별로 없네요. 네. 오늘 책 모임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 책 모임 이야기 조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책 혹시 기억하세요? 북극곰 코다 호. 네. 호. 진짜 호. 처음 딱 제목을 봤을 때 호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호랑이의 호인가? 근데 북극하고 호랑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을 텐데 막 하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호는 호랑이의 호가 아니라 다친 곳을 이렇게 아프지 않게 해주는 그런 호였습니다. 호 이렇게요. 그냥 약보다 호. 약보다 호. 네, 오늘 발제해주신 그 발제글의 제목이 또 온 마음으로 호였습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결론은 사랑이었지만. 그렇죠. 예. 제목은 하는 호였다는. 것이, 네. 호랑이의 호가 아니고 이제 사랑이었다는 그런 결론이었죠. 네. 네. 오늘 발제해주신 선생님은 신은양 선생님이었는데 신은양 선생님의 발제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읽어주세요. 네, 사랑은 내려놓기, 다가가기, 마주하기, 바라보기, 안아주기, 그리고 온 마음으로
니꼴 네. 뻔한 것 음. 하기. 그러니까 사랑은 뻔하다. 그러니까 네. 이 그림책의 내용이 뻔하다. 뻔한 사랑, 엄마와 아이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그 뻔한 사랑을 우리는 못한다. 현실에서 못하고 있다. 그럼 왜 못할까? 왜 못하니? 왜 못할까 했더니 그 사냥꾼 이름이 뭐였죠? 바보를 거꾸로 한대요. 보바. 사냥꾼 보바가 들고 있는 것이 총이잖아요. 네. 그 총을 들고 있어서 우리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총은 음. 총이 그럼 의미하는 건 뭘까? 보바가 총을 내려놓자마자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곰 앞에서 엄마 곰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곰은 또 자연을 상징하기도 할 텐데 자연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이제 보바였지요. 네. 네네네. 그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총이고 내 의지와 목표와 뭐 핑계와 하고 있는 일과 등등등등. 그렇죠. 그런 총을 들고 있어서 우리는 뻔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왜 내려놨죠? 왜 내려놨냐? 보바가? 바람이 불어서요. 네, 오늘 그래서 바람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네요. 아무튼 뻔한 사랑을 이제 해보려면 실천해 보려면 조금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무거운 것들을 좀 내려놓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눴었죠. 네. 오늘 발제글도 너무 좋았고 처음에 그 그림책이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그림책 코다 호 아니 아까처럼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북극곰 코다 호. 북극곰 코다 호라고 하는 그림책이 저한테 훅 이렇게 다가오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고 봤더니 시간이 또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네, 그러네요. 벌써요? 네. 다음 시간을 기약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GSM이 오실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GSM 안 되면 게스트라도 섭외, 약속을 드리면 섭외를 좀.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네. 주무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